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대북 정책의 경우 남북으로 갈라진 접경지역 강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대응 기조를 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강원 접경지역 분위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정책 기조는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입니다. 도발과 강경 대응,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접경지 불안을 키운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또 그 위기감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원 접경지를 찾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평화 구축의 명분으로 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평화가 구축될 때 이 휴전선에 접한 강원도, 경기 북부 이쪽에 경기가 좋아지고 하다못해 땅값도 오르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같은 변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대화가 성사된 1971년 이후 최장기간 회담이 중단된 상태인데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지난 202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은 이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대북 상황에서 강원 지자체 간 교류나 종교, 시민단체의 민간 접촉이 물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평화경제특구 추진과 북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 등 관광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꼭 이 당국 간의 이 접촉이라든지 대화가 우선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정부 차원에서는 민간급의 교류가 당국 간의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7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DMZ 평화생태관광 확대 등 강원도가 2018년 평창올림픽에 이어 또다시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선거 기간 원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원주를 중부권 핵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공약들도 내놨는데 어떤 약속들을 했는지 권기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놓은 첫 번째 원주 공약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미래형 혁신도시 완성 지원입니다. 이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으로 혁신도시를 선택한 것도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중심도시 원주는 강원도 경제의 중심도시이고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번듯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AI 의료산업 중심지, 첨단 의료복합단지 원주 조성 지원도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첨복단지 유치에 실패한 적이 있었던 원주 입장에서는 주춤했던 원주 의료기기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그 의료기기 단지를 국가가 약간의 마중물을 통해서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는 AI를 기본한 첨복단지가 기존 다른 첨복단지에 있었던 그러한 시스템하고는 좀 차별화되게 훨씬 더 특화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한 원주형 은퇴자 공동체 조성, 원주의 대도시 특례지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도 공약에 포함됐고 기존에 추진됐던 GTX D 노선의 원주 연장도 언급됐습니다. 이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된 민주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주권 공약들을 하루빨리 완성시키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구상입니다. 균형 발전을 성과를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또 그 부분을 뒷받침하고 정부도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수립해서 다만 그동안 사실 소원했던 원주시정과 민주당의 소통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원주를 강원도 경제중심 도시, 나아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 지역구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 여당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강원경찰청은 수사 중인 5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건, 선거폭력 1건 등 5대 선거범죄 2건을 비롯해 벽보 현수막 훼손 40건, 투표지 훼손 1건, 투표지 촬영 3건 등입니다. 이는 제20대 대선 당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26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 동안 박림면 개촌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를 포함해 국립합창단, 원주와 평창 꿈의 오케스트라, 파페라 그룹의 무대가 펼쳐지고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해금 연주와 클래식 버스킹 무대가 마련됩니다. 베토벤 커피 만들기, 멜로디 파우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개촌 클래식 축제는 농촌마을에서 펼쳐지는 자연 친화형 음악 축제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 아닌 5월의 우박에 홍천 지역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과 과수원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는가 하면 옥수수와 고추, 감자밭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심은 사과나무 과수원입니다. 올해 첫 수확을 기대했지만 사과나무 이파리에는 구멍이 송송 뚫렸고 열매와 가지에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5월에 내린 우박 탓입니다. 과수농가는 전체 사과나무 가운데 70% 이상이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박이 와가지고 농작물 돌려볼 때 심정은 처참하죠. 완전히 벼락 맞은 그런 현장이고 그냥 싹 망가졌습니다. 지름이 3cm에 달했던 이번 우박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서성면과 영김이면, 홍천읍 일대를 중심으로 30분 가까이 쏟아지며 눈처럼 소복이 쌓였습니다. 돌멩이만한 우박은 과수원뿐만 아니라 밭 작물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달 수확을 앞두고 있던 양배추는 우박을 맞아 잎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수확하더라도 판매가 어렵습니다. 새싹이 돋기 시작한 고추는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어야 했습니다. 잎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은데 아예 폭삭 주저앉아갖고 아예 그냥 반동아리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심었어요. 홍천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과수원과 채소밭을 합쳐 모두 31개 농가에 11.9헥타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재해 지원 기준인 30헥타르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복구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 홍천군은 국비 지원의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업재해를 지원하고자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오는 10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조사를 마치고 국비 지원 여부와 별개로 군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부서별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강릉시는 산사태 취약지 관리, 수방 자재 관리, 상습 침수 구역 및 배수로 점검, 배수 펌프장 운영 등 산사태와 폭염 분야 시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행구 수변 공연에 폭염을 식혀줄 물길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물길형 수경시설을 비롯해 그늘막과 세조기가 설치됐고 울창한 나무와 풀이 식재돼 누구나 시원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환경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천만 원이 투입됐고 시범 운영을 거쳐 올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과 함께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우도동 반다비 체육센터 인근에 조성 중인 유아숲 체험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우도동 293번지 일대 유아숲 체험원 건립공사를 진행 중인 춘천시는 올해 9월 준공, 연말까지 산림청의 인증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약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실외교육장과 놀이시설, 휴식공간 등 유아를 위한 산림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름철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속초시 보건소가 오는 10월까지 야간 방역 활동을 펼칩니다. 주요 대상지는 주거 밀집 지역과 하천변, 공원, 쓰레기 적치장, 정화조 주변으로 보건소 자체 방역 차량 2대와 방역기동반 2개조 4명이 투입돼 주 2회에서 3회 정기 방역을 벌입니다. 속초시는 농약이 아닌 생활화학 제품인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를 사용해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중독성도 낮아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강원도가 실시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원주시와 평창군, 강릉시와 동해시 등 6개 시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강원도가 6개 평가 부문으로 나눠 실시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